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드디어 단원이 바뀌어서 물질의 특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단원 구성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오늘 하게 될 단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과 섞여 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단원인 물질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달라. 세 번째 단원인 물질에 따라 밀도가 달라. 네 번째 단원인 물질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는 전부 다 물질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숙제를 먼저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숙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숙제를 미리 체크해 놓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듣기가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질문에 답해보기 총 6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순물질이란 무엇인가 답해볼 거고요. 두 번째, 순물질의 종류는 2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순물질의 예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혼합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혼합물의 종류는 역시나 2가지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혼합물의 사례 2가지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물질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초록창의 힘을 빌려서 말이죠. 초록창에 보면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물질의 본바탕이다. 아니면은 재물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게 될 물질이란 단어의 뜻은 물체의 실체를 뜻합니다. 물체가 뭘로 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하나씩 들어보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비누가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으실 텐데 그럴 때 사용하는 비누가 나와 있고요. 이건 뭘까요? 단박에 우유라고 답하는 친구들 있을 것이고 언뜻 보기엔 페인트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우유입니다. 다음, 알루미늄 호일이고요. 주방에서 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래인 것 같죠? 다음, 뭔가 신선한 공기. 다음, 거울.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이런 주변에서 물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해보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사실 네온이라고 써있는 게 뭐냐면은, 이 네온이라는 게 뭐냐면은 삼성에서 이제 그 인공으로 만들어진 AI 인간이래요. 그래서 이 중에 진짜 사람도 있고 가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공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진을 따왔고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겉보기에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여자분인가 남자분인가 잘 가늠이 안 되는 머리를 지금 미신 분이 있고요. 여기 여자분. 여기 뭔가 뉴스 앵커처럼 보이는 여자분. 사진작가 혹은 기사처럼 보이는 흑인 남성분.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처럼 보이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뭔가 운동을 잘할 것 같이 생긴 언더아머를 입은 3대 500을 칠 것 같은 그런 남자분이 한 분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시고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키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성별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연령, 직업, 피부색, 인종, 의복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시고 이 사람들을 번호대로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A few moments later. 네, 다 분류해 보셨나요? 사람마다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로 분류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1번, 3번, 4번, 5번, 7번
그리고 나머지 2번, 6번, 8번은 남자인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세워서 사람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성별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을 기준을 성별에 근거해서 나눠야 될 것이고요. 혹은 연령, 나이에 근거해서 어떤 자료를 얻어내고 싶다. 나이에 따라서 뭐 질병에 걸릴 확률이라든지 운동 기능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싶다면 연령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세워서 여러 가지들을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은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과학자가 되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순물질과 혼합물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순물질이란 뭐냐면 한번 써봅시다.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금. 금에는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고 오로지 금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있고요. 물.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은 오로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이거 뭔가 싶을 텐데 이거 산소통을 나타낸 겁니다. 비행기에서 일정 고도 밑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면 위험 상황이라고 이제 산소통이 위에서 착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물이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네가 왜 순물질인지는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예, 순물질에도 사실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된 물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원소라는 단어를 보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원소 기호예요. 안 까먹었겠죠? 안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에 우렁차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H 원소 기호 뜻이 뭐였죠? 어떤 원소였죠? 바로 수소였죠. 수소. 다음 Li 어떤 거였죠? 리튬이고요. 다음 Be 어떤 거였죠? 베릴륨이었고요. 다음 P 어떤 거였죠? 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원소 주기율표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꼭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은 분명히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까먹었다면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지금 이 나와 있는 화면 있죠?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시고 암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 또는 오른쪽에 있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 둘 다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뜻하느냐? 모형으로 나타나 보면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AU라고 쓰죠. 이렇게 금 원소 기호의 경우에는 AU라고 쓰는데 금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AU 금 원자들로 잔뜩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 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100% 순수한 금의 경우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순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이렇게 O2하고 산소 분자를 만들어요. 얘는 산소 원자, 얘도 산소 원자. 그래서 이렇게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생긴 순수하게 산소만 들어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순물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죠. 근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네, 이런 애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수소, 그 다음에 양쪽에 붙어 있는 걸 산소라고 하면은 그 결합된 물질은 H2O, 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생긴다는 거 1단원에서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H2O로만 이루어진 물은 순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C와 O. C는 뭐죠? 탄소. O는 산소. 그래서 CO라고 쓰고 일산화탄소라고 읽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도 산소와 탄소 한 가지씩만 결합하여서 얘네만 들어있기 때문에 순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합해서 하나의 종류만 들어있어도 순물질, 혹은 한 종류의 원소만 들어있어도 왼쪽처럼 이런 경우에도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혼합물입니다. 혼합물과 순물질의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모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평범한 모래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혼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혼합물의 사례로는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음료수 같은 경우 있죠. 음료수는 물과 설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순물질들이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는 혼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액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체, 우리가 주로 쓰는 LPG 가스죠. LPG 가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체가 혼합되어 있고요. 금이 또 나왔어요.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금의 순도를 표기할 때 뭐 14K, 18K, 24K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타내죠. 어떤 게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일까요? 24K가 가장 순도가 높은 금입니다. 이 K 단위는요 24분의 K에 들어가는 숫자가 순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4K의 경우에는 여기 24가 들어갈 테니까 100% 순수한 금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에는 24K 금 반지고요. 왼쪽의 경우에는 14K 금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도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4K 금 반지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인 금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혼합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혼합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혼합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순물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음료수에 들어있는 물과 설탕을 생각을 해봅시다. 설탕의 특징으로는 먹었을 때 입에서 단맛이 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데다가 사실 설탕을 부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단맛을 느껴볼 수 있죠. 이렇게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혼합물들은 그대로 본연의 성질이 혼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순물질들끼리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곱게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서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본연의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혼합물 모형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다양한 종류의 순물질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 혼합물 안에는 순물질들이 몇 가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A few moments later. 네,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지금부터 쌤이랑 한번 동그라미 쳐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빨간 친구,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순물질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된 이 물질의 경우에도 보면은 두 개가 서로 결합해 있죠. 결합된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물질이 또 하나 있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도 얘도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순물질. 여기 노란색과 보라색이 결합되어 있는 이 친구도 어떤 한 종류의 순물질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다 결합되어 있으니까. 결합. 그래서 총 여 안에는 몇 종류의 순물질이 들어있다? 총 4종류의 순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결합한 경우에는 순물질이 되고요.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 됩니다. 혼합물의 종류는 또 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에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르고요.
불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균일 혼합물의 사례로는 이제 뭐 음료수나 아니면은 LPG 가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불균일 혼합물의 경우에는 모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땐 사실 다 균일하게 보이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콜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콜라를 여기서 떠서 먹어도 여기서 떠서 먹어도 다 같은 맛이 나겠죠. 그런데 모래의 경우에는 여기서 모래를 펐느냐 여기서 모래를 펐느냐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구성 물질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모래의 경우에는 불균일 혼합물, 왼쪽에 있는 음료수의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 2, 3번부터 4, 5, 6번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 댓글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 등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맙습니다. 안녕.